안녕하십니까? 랜드카TV입니다. 이번 주 1083회차에도 제가 어김없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 꿈을 꾸었는데요. 일요일에 꾼 꿈이 좀 길고 월요일에 꾼 꿈은 조금 짧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의 꿈과 백화카페의 로또 비법 신서의 자료들을 비교해서 같이 연계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추가로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꿈이고요. 일요일 아침에 꾼 꿈입니다. 조금 민망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꿈에 제가 바지를 입고 막 서서 돌아다니는데 밖에서 이제 길바닥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막 줄줄 지리면서 댕기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바지 밑으로도 막 새고 막 그런 상태로 바깥에서 막 그러고 댕겼어요. 사람들도 뭐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곳을 막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플로 보았더니 바지가 백학수로 19번인데요. 이렇게 소변이 묻고 이렇게 젖은 상태가 되면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재회수라고 생각해서 19번을 이렇게 회색으로 색깔이 잘 안 나오게 죽여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재회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또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가져가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그냥 바지를 입은 채로 그럼 보면서 그냥 막 다녔죠. 소변을 보면서. 소변은 강세 꿈 단어로 25번과 유쿠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을 어떻게 본다면 길에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노상방뇨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상방뇨라는 단어를 따로 어플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쪽에 맨 위에 보면 제가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노상방뇨 31번입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또 바뀌어서 학교 교실 안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학교는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초등학교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강세꿈 단어로 8번입니다. 그리고 교실 안으로 들어왔죠. 장소가 정확하게는 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의 교실. 학교는 강세꿈 단어로 7번과 36번. 교실도 똑같습니다. 강세꿈 단어로 7번과 36번입니다. 그래서 교실에 딱 들어와 보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맨 앞에 가운데에 책상 하나가 딱 눈에 띕니다. 그거밖에 안 보여요. 책상 한 개가 맨 앞줄에 가운데 있는데 그 책상에는 의자가 세트로 3개가 붙어 있습니다. 3개가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상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내 자리구나 하고 그 책상에 포함되어 있는 의자의 왼쪽 가장자리가 내 자리라고 앉습니다. 제가 앉아요. 자, 그래서 책상은 백화꿈 단어로 18번입니다. 책상 한 개였죠. 18번. 그 다음에 의자는 3개였습니다. 의자는 강세꿈 단어로 16번인데요. 3개이기 때문에
삼복수를 하면 18번이 또 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맨 첫 번째 의자, 왼쪽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의자에 요것이 내 자리구나 하고 앉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교실 안에 있는 다른 학생들한테 냄새가 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노상방뇨를 하고 바지를 그렇게 막 적시고 다녔기 때문에 예, 이 교실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젖은 상태는 아니고 예, 좀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지 좀 마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해서 주변 눈치를 보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냄새는 중복된 꿈 숫자로 16번입니다. 이 꿈이 사실은 전날에 제가 16번이랑 9번 또 6번 이런 숫자들을 잡고선 잤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숫자에 대해서 연관된 꿈들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지금 냄새 나는 것을 제가 숨겼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들키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예, 그래서 들켰다면은 이 숫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들켜서 이 숫자가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 숫자가 16번이 약한 이유가 16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첫 번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제가 또 이동을 했습니다. 이후에 밀려가지고 제 자리를 잃어버리면서 그랬기 때문에 또 더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뒷이야기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의자가 이렇게 3개가 있고 제가 첫 번째 의자 왼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보니까 가운데 의자는 비었어요. 그래서 빈자리였습니다. 빈자리 백합꿈 단어로 9번입니다. 제가 전날에 잡고 잤던 꿈인데요. 자,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갑자기 교실에 모르는 여자가 들어와서는 제가 앉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한 칸 땡겨서 들어가 앉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그 모르는 여자한테 내어주고 가장자리 앉았던 왼쪽에 있던 의자 첫 번째 의자 16번 자리에서 밀려나서 한 칸 옆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동을 하면서 보니까 반대편 의자 18번 자리에 보니까 제가 옛날에 알던 좀 사이 안 좋았던 왼수 같은 도씨성을 가진 여자 집사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 옆으로 딱 옮겨가지고 제가 가운데에 있는 의자 16번 다음이면 17번이겠죠. 그 자리에 앉습니다. 두 번째 의자에. 그래서 왼쪽 끝자리에서 가운데 자리로 제가 자리 이동을 했고 제 양쪽에는 왼쪽에 모르는 여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도시성을 가진 여자 집사님이 앉아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빈자리를 채워서 제가 앉음으로 빈자리를 없앴죠. 그래서 9번이 좀 약해지겠죠. 빈자리가 9번이니까. 그러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왼쪽 숫자인 19번이랑 38번이 약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숫자인 22번이 강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 집사님이죠. 어쨌든 집사예요.
집사가 백합꿈 단어로 6번으로 검색이 됐습니다. 그러면 6번 옆에 있는 숫자이거나 혹은 그 6번 숫자가 또 강세일 수도 있겠죠. 예, 저는 그래서 일단은 6번 옆이나 주변수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밑에 보면은 모르는 여자 40번이 또 갑자기 나타나서 제 자리를 뺏어갔죠. 그래서 모르는 여자 백합꿈 단어로 40번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여자인 40번의 옆자리에 제가 앉은 거니까 또 40번의 주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저는 40번 옆에 있는 숫자가 조금 마음에 듭니다. 예, 그리고 혹은 거꾸로 또 생각해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숫자가 강세일 수도 있겠죠. 2번, 28번, 44번이 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주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옆에다가 또 정리를 해서 조그맣게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위치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학교 교실 7번, 36번, 그 안에 책상 18번, 그리고 책상이랑 세트로 된 3개의 의자 이런 모양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자 16번, 두 번째 의자 17번, 세 번째 의자 18번, 그리고 제가 16번에 앉아 있었죠. 처음에 전날에 16번을 잡기 때문에. 그리고 9번 빈자리 숫자도 잡았었습니다. 그랬다가 모르는 여자 40번이 치고 들어오면서 자리를 뺏겼어요. 여기서 보면 제 프로필 숫자가 좀 약할 것 같아요. 막 뺏기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제 자리를 뺏겼으니까요. 그래서 제 자리를 내어주고 17번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18번 자리에 옛날에 알던 도 집사님 프로필은 모릅니다. 예, 그분이 앉아 계세요. 예, 그런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그려 놓았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꿈이 전환이 되면서 또 다른 내용의 꿈이 계속 되어집니다. 제가 눈 화장을 아이라인을 한쪽 눈에만 합니다. 왼쪽 눈에만 했는데 눈을 한번 감았다 떴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이 막 엉망으로 번지고 막 잘못 그려지고 그러면서 아이라인이 막 끊기고 막 화장이 엉망이에요. 눈화장이. 그래 놓고서는 제가 제 여동생이 있길래 여동생한테 제가 화장한 그 왼쪽 아이라인 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들이대면서 어떠냐고, 이거 화장한 거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 여동생이 이게 뭐냐고, 내가 이쁘게 해줄게 그래요. 자, 여기에서 검색되어진 숫자 화장이죠. 화장은 강세꿈 단어로 2번과 17번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스스로 한 화장이 좀 망했죠. 지금 망쳤어요, 화장. 그리고 그런 망친 것을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여동생. 여동생은 백합꿈 단어로 41번입니다. 예, 그랬더니 동생이 내가 이쁘게 해줄게 하고 화장을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제 여동생이 아이라인 화장을 제 얼굴에 해주는데 화장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는 왼쪽만 했죠, 눈을. 그런데 오른쪽, 남아있는 오른쪽에다가 아이라인을 그려서 화장을 해줍니다. 오른쪽 눈에 빈 자리에다가 해준 거예요. 빈 자리를 없애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 같아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그런 모르는 여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제 화장을. 그래서 나머지 오른쪽 눈에 아이라인을 아주 두껍고 진하면서도 날렵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해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예쁘게 화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왼쪽에 망친 부분은 그대로 냅둡니다. 그래서 아이라인 양쪽이 서로 다른 짝재기가 됩니다. 자, 여자 숫자만 검색이 됐네요. 여자 숫자 16번하고 45번인데요. 모르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까 위쪽에 파란색으로 검색됐던 백화 꿈단어 모르는 여자 40번. 그리고 이 여자랑 제가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르는 여자랑 저랑 같이 있게 되면 이상하게도 이 모르는 여자가 이복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여동생 숫자 41번이 있어서 40번에 이복수된 41번. 요 숫자가 좀 강하지 않을까, 여동생 41번이 강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제 여동생의 개인적인 프로필 숫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여동생 백학수로는 41번, 제 여동생의 생일과 만나이 숫자 6번, 5번, 4번, 23번, 만나이 43세. 자,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그 화장했던 모습을, 아이라인 그려진 모습을 대충 꿈에서 느꼈던, 보았던 모습들을 그려보았는데요. 자, 지금 이제 방향이 좌우 반전이 되어서 제가 그려놨기 때문에 요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이 예쁘게 정상적으로 그려진 아이라인이고 왼쪽이 망가진 아이라인입니다. 부스러졌어요. 막 번지고 점점점 되고. 그래서 왼쪽이 망가졌고 오른쪽이 예쁘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22번이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맨 위쪽에 빨간색으로 오른쪽 2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자리를 제가 오른쪽 22번으로 옮겼죠. 그러고 이 눈 숫자가 원래는 20번과 23번이기는 한데요. 눈에다가 이렇게 주변에 삥 둘러서 아이라인을 그렸기 때문에 눈의 숫자, 눈 숫자의 주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 숫자 20번과 23번의 주변수. 그래서 좀 22번이 주변수이기 때문에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뒤에 또 제가 신설을 예를 들어서 연결지어서 생각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잘 그려진 아이라인에 눈 앞머리에 저렇게 약간 그 위와 아래쪽에 살짝 대각선으로 겹쳐서 한 번씩 더 선을 그어줬습니다. 위와 아래쪽에 약간 대각선으로 2번 그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고 너무 예쁜 거예요. 역시 전문가로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화장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덧칠을 한 느낌이죠. 화장 2번 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화장이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더 그런 느낌이 들죠. 화장 첫 번째 한 게 망가졌지만 두 번째 한 것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화장 2번으로 또 해석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책상 18번, 의자 3개 18번인데다가 화장에 이복수 하면은 17번이 이복수가 되면서 18번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8번이 좀 끌리긴 하는데요. 예, 그래도 혹시라도 17번이 그냥 그대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상한 게 또 당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17번이 그대로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8번이 좀 끌립니다. 예, 그런데 또 뚜껑 열어봤을 때 결과가 또 둘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설을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083회차의 첫 번째 신서의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토요일에 목수는 수요일에 목수 위에 서리로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던 차에 토요일에 토자를 한문으로 써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다가 수요일에 숫자 한문으로 써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요일 위에 토요일이 서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수요일 아래쪽에 받침으로 두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슷한 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발상의 전환을 해서 변화를 시켜서 토자를 뒤집어서 올려봤습니다. 한번 숫자 위에다가. 예,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연결해서 보니까 수은홍, 홍자 같은 거예요. 예, 옆에 제가 찾아낸 한자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필기체로 검색을 해서 제가 거기다가 직접 이렇게 그려가지고 찾아낸 한자어고요. 이 한자어는 부수가 물숫자예요. 그리고 모양자가 물숫자에다가 장인공이 합쳐진 그런 글자라고 쓰여져 있죠. 장인공이래요. 이 장인이 목수라는 그 의미랑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요? 그 장인이지 않을까요?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요 한자어의 총 획수가 7획입니다. 7획. 자, 여기서 아까 제 꿈에 나온 장소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예, 제 꿈에 나왔던 장소의 배경이 학교의 교실이었습니다. 학교의 교실 7번과 36번인데요. 7번이 지금 이것과 일맥상통하죠. 예, 물론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푸른 거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신서는 세 번째 내용인데요. 예, 제가 전부 다 신서를 다 아직 분석은 못했기 때문에 일부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세 번째 신서 내용은 우산을 쓴 여인은 원숭이의 먹이를 갖고 있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맨 첫 문장이 우산을 쓴 여인은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산을 쓴 여인을 제가 어플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신서 내용 중에 혹시 있을까 하고 봤더니
우산을 쓴 여인뿐만 아니라 우산을 쓴 여인은까지 해가지고 딱 떨어지게 딱 한 문장으로 예전에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627회차였고요. 그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산을 쓴 여인은 흰색 박쥐를 피해가리로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때의 답은 2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찾아낸 내용인데요. 요번 회차에 신서의 기라는 그 단어 맞추는 것이 있는데요. 요번 회차에는 정말 특별하게도 이렇게 단어의 순서가 흐트러지거나 섞이지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영어 자판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딱 6단어로 떨어지게끔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단어가 태엽시계였습니다. 그래서 태엽시계를 제가 예전 신서에서 혹시 이런 게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요. 이번에도 딱 한 번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748회차였고요. 돌아가는 시간의 태엽 속에서 두 개의 유리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때의 답도 역시 22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2번 내용을 합쳐서 또 정리를 해보자면 세 번째 신서의 내용과 신서의 기에서 첫 번째 올라왔던 태엽시계 단어 이렇게 해서 제가 찾아본 신서 복기 자료 내용들 태엽시계 태엽과 우산 쓴 여인은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두 개의 신서 문장을 예전 문장들을 찾아본 결과 똑같이 22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랜드캇의 꿈에 나온 숫자 오른쪽이 예쁘다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오른쪽은 22번입니다. 그래서 제 꿈에 나온 숫자와도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추천을 드립니다. 22번. 자, 다음은 다섯째 신서의 내용인데요. 백과사전을 쌓아 놓으리니 가장 높은 탑이 되는구나 라는 문장입니다. 예전에 백과사전이라는 이 단어가 출연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찾아보니까 798회차에 백과사전 위에 집이 존재하며 그 집의 이름은 티로다 라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이때는 10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과사전을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쌓아놨다고 하잖아요. 다섯째 신서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 숫자 일리는 없어요. 요대로 10번이 나올 리는 없고 요 10번에서 쌓아져 있는 숫자이겠죠. 예, 이렇게 쌓아져서 10번이 쌓아져서 쌓아놓으리니 예, 백과사전 10번이 쌓아져서 가장 높은 탑이 되는구나 라고 돼 있죠. 후반부에 가장 높은 탑. 그래서 가장 높은 탑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전 복기 자료 중에 있나 하고 그랬더니 세 가지가 딱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454회차였고요. 서쪽에서 큰 바람이 불며 가장 높은 탑이 쓰러지리니 그 소리는 무로구나 라는 내용이죠. 요때는 뭐예요? 탑이 쓰러졌죠. 그래서 요건 아닐 것 같아요. 요때는 13번이었는데요. 쓰러졌기 때문에 쓰러진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건 아닐 것 같고 두 번째 찾은 문장은 629회차에 우주인이 사는 곳은 가장 큰 다리와 가장 높은 탑이 만나는 곳이구나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때는 답이 31번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나온 문장은 729회차에
테니스를 치는 여왕은 북극의 가장 높은 탑에 존재하리로다. 요런 문장이었는데요. 요것은 북극이랑 관련되어져 있고 또 테니스를 치는 여왕 또 이렇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탑보다는 그쪽에 포인트가 맞춰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때의 답은 1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위에 두 개를 서로 비교해 보자면 가장 높은 탑이 쓰러진 게 13번이죠. 쓰러졌기 때문에 가장 높은 탑이 뒤집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똑바로 서면 13번의 거꾸로 된 숫자인 31번이 정상적인 가장 높은 탑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인 31번이 가장 높은 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용지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용지를 이렇게 촬영해서 따로 붙여 넣어 봤는데요. 용지상에서 봤을 때에 백과사전이 아까 뭐라고 했죠? 10번이잖아요. 그래서 백과사전을 쌓아 놨다고 하니까 세로로 쌓잖아요. 보통 옆으로 가로로 쌓진 않잖아요. 아, 그러면 10번의 세로줄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세로줄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아까 제가 찾아냈던 세 개의 그 가장 높은 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던 구절들 중에 31번이 유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10번의 세로줄에 바로 그 숫자가 존재합니다. 31번이 10번의 세로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을 쌓아 놓으리니 백과사전의 세로줄에 가장 높은 탑이 되는구나. 돼버렸어요. 이미 가장 높은 탑이. 그 돼버린 숫자가 가장 높은 탑인데 그게 바로 3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31번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제 꿈에 나왔던 숫자 중에 맨 처음에 나왔던 꿈 내용 중에 노상방뇨가 있었죠. 노상방뇨 숫자도 31번입니다. 그래서 요 5번째 신서랑 내용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요일에 꾸었던 저희 첫 번째 꿈 내용과 신서들을 연계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후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꿈은 월요일에 꾼 꿈입니다. 자, 모르는 사람들 3명이 보입니다. 가운데가 키 큰 모르는 남자 같고 양쪽은 누구인지 잘 보이지 않아요, 얼굴이. 어쨌든 키가 작은 듯 합니다. 그 모르는 사람 3명끼리 서로 가족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깨 동무도 한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진입니다. 찍혀진 사진. 근데 그 사진을 제가 손에 잡아들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의 뒷배경에 숲 같은 게 있는데 숲의 그 허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뒤쪽 배경의 허공에 혹시 귀신이 있나 없나 하고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느낌이 흑백 사진 같아요. 좀 섬뜩하죠? 어쨌든 제가 이때 6번을 잡고선 꾼 꿈이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꿈이.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잡았다가 들어온 꿈이라서 6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글쎄요. 결국 있나 없나 뚫어지게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허공이었어요. 자, 그래서 6번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좀 이 두 번째 꿈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자, 그래서 모르는 남자는 33번으로 검색이 됐는데요. 사진에 찍힌 사람은 나오지 않는 거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또 예외가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모르는 남자 33번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3명이 찍은 사진이라서 3번도 좀 불리합니다. 약해집니다. 그리고 가족인 것 같은데 요거는 좀 확실한 부분이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은 6번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어깨동무를 한 것 같아요. 어깨동무는 1번인데 예, 어쨌든 요것도 약세가 되겠죠. 어쨌든 사진에 찍힌 건 전부 다 약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진 한 장이기 때문에 사진이 또 백학수로 6번입니다. 그래서 6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모르는 남자 33번, 어깨동무 1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3명의 3번 이런 숫자들은 다 약세가 되겠습니다. 다 제가 잡았던 숫자예요. 3번, 31번 이거 잡고 잡기 때문에 약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세 꿈 들어온 거예요. 재회수 꿈. 그리고 제가 그 사진을 손에 잡아들고 배경의 숲 쪽에 있는 허공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허공은 45번이고요. 귀신이 있나 없나 뚫어지게 봅니다. 귀신은 6번, 26번, 44번인데 결국은 사진에 찍히지 않았어요. 그냥 투명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배경이 숲이 좀 있었는데요. 숲이 지금 검색이 안 됐네요. 숲은 8번이랑 23번입니다. 그런데 또 이 숲도 사진에 찍혀 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8번, 23번도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허공이 찍혔죠. 허공은 45번인데요. 이것도 사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공 45번도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귀신이 있나 없나 제가 뚫어지게 살펴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숫자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들고 있는 게 사진이기 때문에 6번을 제가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불확실한 내용이긴 한데요. 흑백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흑백 사진은 백학수로 43번인데요. 앞전에 제가 꾼 꿈의 그 등장인물 중에 여동생의 만나이 숫자가 43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국구수가 약해진다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뭐 아주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니고요. 희미하게 흑백 사진 같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뿐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오른쪽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네, 숲이 8번이랑 23번 검색되어지지 않은 부분. 일단은 저는 약세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혹은 아닐 수도 있어서 일단 물음표 적어 놨고요. 요럴 때 또 갑자기 또 역강으로 나오는 수도 있어서 요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여기 있는 23번이 조금 조심스러워요. 예, 그리고 또 이 숲이 또 8번이 있잖아요. 8번이 아까 그 초등학교 같았거든요. 교실이 느낌이. 왜냐면 이제 저는 초등학생이 아닌 채로 또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초등학생이 아닌 채로 등장을 했지만 책상이 그 초등학교 교실에 있는 그런 책상과 걸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약세일지 강세일지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진에 찍혔으면 일단은 약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닌 경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예외가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흑백 사진을 아까 다른 분들이 굳건 약세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굳굿을 전멸시키기에는 또 아깝잖아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버리지 마시고 이때 제가 잡고선 잠들었던 숫자가 굳굳은 딱 하나예요. 9번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잡고 잠든 숫자 그 굳굿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약세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렇게 해서 저의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을 모두 풀이해서 공유를 해드렸고, 추가로 신서와 함께 또 신서의 기도 이렇게 추가로 해서 다 연결해서 분석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나간 방송 중에 숫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모두 좋은 결과들 있으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랜드카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